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몸을 함께 움직여보고 싶어지는 시간, MC 한국남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놀이 활동 어떤 활동인가요? 오늘은 농구공을 활용한 게임을 해볼 텐데요. 국남님, 네. 농구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실력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드리블 실력, 그리고 먼 곳에서 슈팅할 수 있는 슈팅력. 물론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농구는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바로 팀워크. 팀워크. 오늘 해볼 투게더 바스켓은 농구공을 활용하여 혼자가 아닌 모둠끼리 한마음, 한뜻으로 도전하여 팀워크를 높이는 게임 활동인데요. 농구를 다른 팀과 경쟁하는 형태가 아닌 팀의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 하기 때문에 협동심과 팀워크를 높일 수 있고 더불어 농구공을 다루는 기능도 높일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게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팀워크. 협동심을 발휘하여 모둠의 팀워크를 높이는 도전, 과제형 게임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친구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먼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공을 잡거나 캐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손목과 손가락을 잘 풀어주세요. 농구공이 바운드 되는 공을 잡거나 캐치할 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준비 운동도 2명이서 함께 해줍니다. 자, 이제 투게더 바스켓 활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하기 전에 혼자서 할 수 있어야 2명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박자에 맞춰 혼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지고, 잡고, 또 바운드에서 잡고. 이게 리듬감이 좀 좋아야 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과정을 좀 소개하자면 던지고 잡고요. 바운드하고 또 잡고요. 다시 던지고 좌우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운드에서 좌우로 박수를 치고 뒤로 한 칸 이동 후 바운드에서 한 바퀴 돌아서 잡으면 끝입니다. 저였다면 외우는 것부터 난관일 것 같아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미션을 할 수 있게 됐다면 2명이 힘을 모아 도전하게 되는데요. 먼저 2명이 서로 마주보고 섭니다. 이때 혼자 공을 던져서 잡고요. 공을 바운드하여 튕겨 올라오는 공을 잡습니다. 공을 던졌다면 오른쪽 한 칸 이동해서 떨어지는 공을 잡고 다시 공을 던졌다면 이번에는 왼쪽 한 칸으로 이동하여 떨어지는 공을 잡으면 됩니다. 또 바운드 후 오른쪽 한 칸으로 이동해서 공을 잡고 다시 바운드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동해 공을 잡습니다. 마지막 다시 뒤로 한 걸음 이동해서 바운드 후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고 떨어지는 공을 잡아주세요. 보기만 해도 성공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1명을 더 늘려 3명이 할 수도 있고요. 3명의 2배인 6명이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가용한 인원수를 계속 늘려서 한 반 전체가 도전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당연히 늘어나는 사람의 수만큼 난이도도 업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투게더 바스켓 어떻게 했는지 실제 활동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선생님, 투게더 바스켓을 좀 더 다르게 해보는 방법도 있을까요? 투게더 바스켓을 변형한 협동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슛을 시도해서 한 번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실패했다면
경우에 따라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인데요. 인원수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지만 우선 6명이 함께하는 게임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이요? 둘이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6명으로 정말 활동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걱정도 되네요. 이 변형 게임은 2가지 버전으로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버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슛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이제 슛을 시도할 텐데요. 보통 자유투 라인에 서서 슛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투 라인에 서서 슛을 시도한다면 나머지 사람은 농구 골대 끝에 있는 끝 라인, 바로 엔드 라인에 공을 들고 서서 대기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슛을 시도해서 성공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위치에 그대로 대기하면 되지만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이들 모두 경기장의 가운데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라인, 일명 하프라인까지 빠르게 드리블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만약 꼴찌를 할 경우 한 바퀴 더 드리블을 해서 하프라인까지 다녀와야 합니다. 꼴찌도 서러운데 한 바퀴 더 돌라니 진짜 빠르게 드리블해서 들어와야 되겠네요. 맞아요. 내가 만약 달리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슛을 하기 전 미리 뛰셔도 됩니다. 하프라인까지 드리블을 해서 똑같이 돌아오게 되면 슈팅에 실패하더라도 이미 뛰었기 때문에 드리블을 하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을 들고 있는 주자가 슛에 성공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뛴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형법에 있는데요. 첫 번째 변형법에서는 슛을 시도하고 성공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머물고 슈팅에 실패했을 때 드리블을 하고 오는 규칙이었잖아요. 이 게임에서도 이 슛을 성공했을 때 룰은 동일합니다. 다만 실패하게 되면 모두 드리블 대신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농구 골대의 반코트를 중심으로 인원수에 맞춰서 콘으로 자리를 표시하고요. 슛의 여부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은 자리에 머물거나 다른 콘이 있는 구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자리가 하나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공간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이 꼴찌가 되는 건데요.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한 꼴찌는 우리 자유투 라인에서 이 슛을 시도해야 합니다. 추가로 슛이 아닌 패스를 주제로 한 투게더 바스켓도 있어요. 바로 패스 앤 투게더 바스켓이라고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6명이 원으로 서서 한 사람이 처음 공을 패스하고 한 번씩 패스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처음 패스한 사람에게 공이 다시 패스되어 원위치를 해야 합니다. 6명이나 되면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에게 맡겼는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번 패스한 사람에게 다시 패스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게임의 규칙인데요. 사람이 몇 명이든 패스를 준 사람은 한 사람이고 받는 사람도 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헷갈리겠는데요? 네, 여기서 더 헷갈린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공의 개수도 점점 늘어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공 1개로 진행을 하다가 난이도를 높여서 공 2개로 게임을 진행해 봅니다. 이것도 익숙해졌다면 공 3개로 놀이를 할 수 있고요. 점차 공을 늘려가서 최종적으로는 인원수에 맞춰서 한 사람당 1개씩 가지고서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게더 바스켓, 체력만큼 기억력도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은 선생님과 2명, 그리고 점차 인원수를 늘려 여럿이 동시에 한마음 한뜻으로 실시한 투게더 바스켓을 해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농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체 스포츠인 구기 운동 중에 이상하게 혼자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라 생각이 됩니다. 혼자 연습하여 실력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가치의 가치를 생각하여 함께 도전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도전! 투게더 바스켓!